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8.73% 상승, 제약은 플러스 8.9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데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거래량 역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역시 셀트리온 강세와 더불어서 거래 증가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눈에 띄죠. 1000억이 넘는 매수입니다. 1090억의 매수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들도 516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하향 추세의 모습 속에서 강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작년 12월 달에 고점대까지 접근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당장 내일은 숨고르기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은 그동안 악재로서 계속 작용을 했던 합병 원년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감이 1년 이상 악재로서 작용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악재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합병에 따른 부작용들은 주가의 반영이 끝난 것이고요. 25년부터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특히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하루의 모습만을 보고 추세를 논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에 따라가는 것인데요. 25년에는 영업이익이 24년에 비해서 큰 폭의 증가세, 그리고 합병 이전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 이러한 측면들이 추세적으로 큰 흐름으로는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간만에 1000억 이상의 매수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2월달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 우였지만요. 오늘 하루 58만 8천 주의 매수로서 2월 들어서 누적으로는 33만 9천 주대의 매수 우위로 바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관들은 금융 투자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요. 보험, 투신, 사모펀드의 매수에 비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가장 적은 모습이잖아요. 연기금이 2월달 들어서도 매도 규모가 가장 많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연기금의 수급 모습을 조금 더 두고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한편 어저께 실적 발표 이후에요. 오늘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12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4개의 보고서에서는 목표 가격을 상향을 시켰고요. 2군데 증권사의 보고서에서는 목표 가격을 하향을 시켰고 6개의 증권사의 보고서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그 다음날 바로 12개의 많은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가 기관들, 특히 증권사들도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발표된 12개 보고서들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4개의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인데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25년 매출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1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26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올리면서 25년은 전반적인 성장의 해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5년에는 유럽과 미국 동반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도 2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요. 유럽과 다른 미국 시장, 유럽에서의 성장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올 투자증권은 지난 2월 12일 날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하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유지를 한 것이죠. 25년 올해부터 좋아질 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SK증권에서는 2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25년 수익성 개선의 원년이고 영업이익은 170% 성장이 기대된다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나온 보고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DB금융투자에서는 목표 가격을 유지를 했는데요. 25년 일회성 비용만 없다면 영업이익률이 28%를 전망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고요. 그 다음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5만 원의 목표 가격을 유지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에서는 이익 성장 가속화 추세에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유진을 한 것이죠. 그 다음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11일 날 목표 주가를 하향을 미리 했죠. 이에 따라서 오늘 보고서에서는 25만 원 유지인데요. 주가가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5년 매출액은 4조 5천억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미리 2월 11일 날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하향을 했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유지를 하면서요. 25년에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NK 투자증권에서는 26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유지를 하는데요. 25년에 이익 개선세가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12개 증권사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25년 실적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매출 원가율이 회사 측에서는 25년 4분기에 가면 20%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25년 영업이익은 24년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24년의 영업이익이 4,950억이니까요. 2배로 치면은 1조에 육박하는 것이고 3배로 치면은 1조 5천억에 육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5년의 영업이익이 과연 1조에서 1조 5천억 이 사이에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1조 5천억을 넘어갈 것이냐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늘 자료를 제외한 어제까지의 25년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1조 4,073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연간으로 봤을 때 24년에는 14%로 낮아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합병에 따른 후유증인데요. 그렇다면 25년 올해는 합병의 후유증을 틀고 합병 이전의 영업이익률인 30%대로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30% 영업이익률은 회복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원가의 재고들이 소진됐다. 즉 합병을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원가율이 높았던 재고들이 24년 1년 동안 거의 다 매출로 나가면서 팔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생산된 재고들은 원가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3공장에 대한 생산 본격화인데 3공장 신설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24년 회계연도에 미리 다 해버렸어요. 회계적으로 3공장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3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외부 쪽에서 CMO를 줬던 셀트리온의 제품들을 자체 내 3공장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낮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TI 수율 개선 제품들, 이것은 생산성을 높인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 공정상에서 생산 비용을 최대한으로 낮춘 이러한 작업을 끝낸 수율 개선 제품들이죠. 이러한 제품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 이야기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원가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또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사 측에서는 25년 영업이익률은 30%대 회복을 전망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자료까지 포함된 25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집계가 되어서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부분을 체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소멸됐다는 개념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오늘 발표된 증권사들의 보고서 내용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내용들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 것은 두 군데인데요. 물론 2월 달에 미리 발표한 증권사들이 하향을 시킨 군데가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군데와 오늘 두 군데를 포함해서 목표 주가 하향은 6군데인데요. 또한 목표 주가를 높인 쪽도 네 군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지가 세 군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유지와 상향이 7개이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5년 전망치들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램시마가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24년 램시마의 매출액이 1조 2,680억 원을 기록을 했잖아요. 국내에서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의약품을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통칭을 하는데요. 램시마가
국내 1호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1조 원의 매출액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제2의 램시마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램시마 에서시와 짐펜트라를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램시마 에서시, 미국에서는 짐펜트라 같은 제품인데 이름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에서 램시마 에서시는 지난해 매출액도 5,6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램시마 에서시 유럽 기타에서 25년에는 7,030억을 전망을 하고 북미, 미국에서의 짐펜트라가 2,790억을 전망을 하면서요. 두 개 합쳐서 9,820억이잖아요. 거의 1조에 육박하는데 미국에서의 짐펜트라가 조금 더 분전을 해준다면 25년 올해 내에 1조를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짐펜트라가 그 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악재 소멸 이러한 개념에서의 강한 상승, 숨고르기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방향을 상승적으로 바꾸고 있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월 달에 양봉의 모습이 강하게 나와준다면요. 짐펜트라의 1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24만 1,111원입니다. 오늘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은 데이터인데요. 내일부터는 반영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큰 흐름상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